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참고로 다른 책에는 실수라는 단원이 아예 없습니다. 원래 옛날에 교육과정이 있었다가 실수가 교육과정이 없어진 지 10년 됐나? 나 고등학교 다닐 때 있었어.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 군대 갔다 오니까 없어져 있더라고. 근데 이 정석책에 왜 있냐면 다른 책도 다른 책이 좀 이상해. 내 생각은 그래. 다른 책은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막 문제를 내요. 오케이? 그래서 뭘 배울 거냐? 첫 번째,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할 겁니다. 알았지?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해서 좀 뭐지? 이럴 거예요. 자, 모든 이것만 잘 안 알면 돼요. 모든 아니 실수? 이렇게 쓰지 말고 A가 실수일 때 A는 있잖아 0보다 크던지 아니면 0이던지 아니면 0보다 작던지 이거이다. 오잉? 정말 개소리지. 그치? 당연한 소리죠. 그쵸? A가 실수면 그 실수는 양수이든지 음수이든지 아니면 0이든지 이 중에 하나다. 반드시. 그치? 그쵸? 두 번째, 모든 실수를 A라는 녀석을 그럼 제곱을 시키면 이렇게 된다. 그쵸? 언제일 때? A가 뭐일 때? 실수일 때만. 왜 양수도 제곱시키면 0보다 크고 음수도 제곱시키면 0보다 크고 0은 제곱시키면 0이니까. 그치? 됐나요? 됐나요? 이게 이제 실수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수가 뭐랑 뭘로 나뉘어? 실수 유리수랑 무리수랑 나뉘죠. 중딩 때 했던 거 그냥 잠깐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얘는 무리수랑 나뉘고요. 유리수의 정의를 잘 모르고 있어요. 이제. 유리수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중학교 책에 나오는 중학교에서 유리수를 언제 처음 배우냐? 그 1학년 1학기 유리수의 덧셈 뺄셈 그 단원에 이제 유리수가 뭐다라고 딱 써져 있거든. 유리수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런 거 B분의 A 꼴로 표현 가능한 수. 여기서 이제 A는 정수고요. B는 0이 아닌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분수꼴로 정수분의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 이런 형태로 표현 가능한 모든 숫자를 전부 다 유리수라고 합니다. 정수인데 정까지만 쓴 겁니다. 무리수는 그냥 유리수가 아닌 수라고 해도 되지만 이 녀석의 정확한 정의는 비순환 소수입니다. A가 뭐예요? A 정수. 그래요. B는 0이 아닌 정수. 근데 글씨를 좀 못 쓰죠. 그렇죠? 무리수는 비순환 소수, 즉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한다 이겁니다. 뭐 유리수를 뭐 정수, 양의 정수 뭐 이런 거 나누는 건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안 해도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실수에서 사용되는 기호들 이 몇 가지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기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딱 두 가지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첫 번째는 절대값. 이란 녀석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A의 절대값이라는 게 A가 실수일 때 사실 이런 조건이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A의 절대값이란 녀석은 얘가 이제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수직선상에 원점에서 A까지 거리
의미를 한다고요. 오케이. 이게 이제 정확한 정의죠. 됐나요? 됐나요? 원점에서 A라는 지점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 됐나요? 승인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네, 물어볼게요. 그럼 3의 절대값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얼마인가요? 0의 절대값은 얼마인가요? 그럼 질문. 0의 절대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0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똑같은 숫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지 상관없습니다.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에 이제 마이너스 얘는 이제 이렇게 볼 거거든. 오케이. 즉 그래서 A가 이제 양수일 때는 A의 절대값은 어떻게 하자? A로 취급을 해버리자. 오케이. A가 양수일 때는.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하자? A의 절대값은 A라는 녀석에 앞에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여서 양수로 바꿔줘야 된다. 그럼 이제 A가 0일 때는 어떻게 할 거야? 0일 땐? 뭐 0이지 뭐야 그냥, 그치? 그럼 0일 때는 굳이 3개로 나누고 싶지 않아. 왜? 마이너스를 붙이든 안 붙이든 A에 0 들어오면 얘일 때도 성립, 얘일 때도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등호를 A가 0일 땐 여기 들어가도 상관없고 여기 들어가도 상관이 없거든. 근데 우리 보통 그냥 큰 쪽에다가 책에서 많이 나눠놨어요. 난 작은 쪽에다 나누고 싶은데 그럼 니네 맨날 작은 쪽에 나눠서 문제를 풀어도 전혀 문제풀이에 지장이 없습니다. 알았죠? 근데 고등학교 나오는 모든 책들이 절대값을 범위 나눠서 풀 때 앞으로 모든 책들이 다 0보다 큰 쪽에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0보다 작은 쪽에 넣어도 상관없다 이거야. 한쪽에만 넣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절대값 문제, 많은 절대값 문제의 풀이는 요 녀석을 쓸 겁니다. 양수는 그대로 나오고요. 음수일 땐 0이거나 양수일 땐 그대로 나오고요. 음수일 땐 부호가 바뀌어서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다. 뭐 이를 만족하는 x값을 구하시오. 이런 방정식 문제가 나온다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범위를 어떻게 절대값을 좀 없애서 쓰고 싶은데 x의 범위를 좀 나눠보자 이거야. 왜? 그럼 우리 범위를 어떻게 나누기로 했어? 절대값 안에가 이제 0 이상일 때랑 절대값 안에 녀석이 이제 0 미만일 때로 우리 나누기로 했지, 그치? 근데 이 말은 x가 1 이상이다. 이 말은 x가 1 미만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겠네, 그치? 1 이항만 시킨 겁니다. 근데 이때는 얘가 0 아니면 양수가 되는 거 아니야? 절대값 안에가 지금, 그치? 그치? 요 녀석이 0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안에가 0 아니면 양수가 되는 거니까 문제가 그럼 x-1은 3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그 말은 x가 얼마다? 4이다 라는 요런 해를 갖는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어쨌든 x-1의 절대값이 0보다 작다는 건 요 절대값 안에가 음수라는 얘기잖아, 그치? 절대값 안에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기로 했잖아, 그쵸? 그래서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 게 요 녀석이 얼마다? 3이다. 그럼 요 녀석을 풀면 x는 얼마? 마이너스 2라고 하는 해가 나온다. 즉 해가 4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의 해를 갖는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수두룩하게 나올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이 보이면 기본적으로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상황이 0 이상일 때와 0 미만일 때로 나누어서 푸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나는 이제 요 녀석을 좀 좋아하거든. 나는 이걸 가지고 많은 문제를 또 풀기도 합니다. 좀 다른 방법도 좀 보여줄게요. 봐봐. 이제 이 절대값 a라는 게 원점에서 a까지 거리를 의미하는 거거든. 이 녀석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원점에서 a까지 거리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x에서 1까지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거든. 이해돼? 이해돼? x에서 1까지 떨어진 거리, 수직선에서 1이라는 녀석이 어디 있는데 x가 어디 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둘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 그 거리가 몇이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 그치? 그러려면 1에서 오른쪽으로 3칸 아니면 왼쪽으로 3칸 떨어져 있어야겠네, 그치? 그러니까 답은 4 아니면 마이너스 2야. 이렇게 풀 수도 있다고요. 왜? 여기서 오른쪽으로 3칸, 여기서 왼쪽으로 3칸, 그치? 뭐 이렇게 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값은 원래는 이제 거리인데 항상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땐 범위를 나눠서 푸는 걸 할 거고요. 절대값 성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절대값은 제곱을 시키면 절대값을 씌우나만 합니다. 그쵸? 두 번째는 책에 뭐뭐 써있지? 4개인가 써있었던 것 같은데 책에 있는 거 하나씩 써줘야 돼요. 어이씨, 이거 안 써있네. 절대값은 언제나 0 아니면 양수만 됩니다. 그치? 어떤 녀석의 절대값이 음수일 수는 없을 거니까. 지금 그 녀석 차례대로 써줄 거거든. 세 번째는 A의 절대값과 절대값 안에는 마이너스 부호가 있든 없든 큰 상관은 없어요. 그쵸? 결과가 똑같을 거니까. 네 번째는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곱하거나 절대값 A에서 절대값 B를 나누는 상황. 그러니까 절대값 이 전체 씌워져 있는 애들끼리 곱하거나 나눗셈을 할 때는 그냥 절대값 씌우고 안에 있는 애들끼리 계산해주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거좀 제곱을 빼먹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절대값의 기본적인 성질. 근데 이제 뭘 잘해야 되냐면, 자, 절대값은 이제 하나짜리 범위 나누는 것도 잘 해야 돼요. 자, 봅시다. 얘는 범위를 어떻게 두 개로 나눠야 할까요? 얘는 범위를 두 개로 나눠서 절대값 뭐 문제가 얘가 문제의 시간에 들어있어. 다른 식이 막 뒤에 뭔가 샬라샬라 써있어. 오케이? 그럼 절대값 우리 범위를 두 개로 나눠서 풀기로 했잖아. 어떻게 두 개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고? X가 0이거나 요 녀석이 0 이상일 때와 그치? 요 녀석이 0 미만일 때 0 이상일 때와 0 미만일 때 0 이상일 때라는 게 뭐야? X가 좀 빨리 줄여서 하면 마이너스 5 이상이 돼야 돼. 왜? 마이너스 5일 때가 0이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5일 때가 0이고 마이너스 5보다 커지면 양수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나오고 그럼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땐 음수가 될 거니까 부호가 반대로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치? 됐나요? 됐나요? 이제 얘가 문제입니다.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런 녀석이 있어요. 절대값이 두 개가 따로따로 더해져 있습니다. 질문. 범위를 몇 개로 나눠야 할까요? 4개. 3개. 3개. 3개로 나눕니다. 왜 그러냐? 얘는 왜 두 개로 나누냐? 수직선에 얘가 0이 되는 지점인 마이너스 5라는 상황을 기점으로 얘 오른쪽과 요 녀석 왼쪽이 얘가 플러스가 되는 값,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영역 이렇게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눈단 말이야. 그치? 요 녀석도 보면 수직선에 얘가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1과 얘가 0이 되는 값 3이라는 녀석을 기점으로 봐봐. 얘 오른쪽과 얘 왼쪽이 이제 서로 다른 영역. 그치? 플러스가 되게 하는 영역, 마이너스가 되게 하는 영역. 3을 기점으로 얘 오른쪽과 얘 왼쪽으로 또 나뉘고 플러스가 되는 영역, 마이너스가 되는 영역인데 그럼 보면 봐봐. 이 부분은 둘 다 플러스가 되는 영역. 그치? 아니 여기서 여기까지는 얘는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영역. 그치? 얘 왼쪽은 둘 다 마이너스가 되는 영역. 이렇게 해서 범위를 3개로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그럼 이 범위 3개를 써보면 항상 큰 쪽에 등호 써주기로 했으니까 3 이상과 마이너스 1 이상 3 미만과 마이너스 1 미만 이렇게 3개로 범위가 나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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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호 위치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이상 미만이에요. 범위가 마이너스 1 미만, 마이너스 1 이상 3 미만, 3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지? 문제 풀 때 절대값 2개 들어가 있으면 그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해볼까요? 이제 저 녀석을 보면 봐봐. 3 이상일 때는 얘 0 이상, 그치? 3 이상인 숫자 집어넣으면 얘가 0 이상 나올 거 아니야. 얘는 양수만 나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도 그대로 나오겠지, 그치? 주어진 식, 요 식이 그럼 어떻게 나올 거냐? 얘도 그대로 해서 2x-2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나요? 왜 얘도 그대로 나올 거니까. 그치? 두 번째는 봐봐. 마이너스 1 이상 3 미만인 녀석은 있잖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음수인 숫자의 범위예요, 지금. 근데 이 녀석은 영 아니면 양수가 되는 범위입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거고 얘는 그대로 나올 거거든. 그럼 얘는 x 더하기 1,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돼서 나올 거니까 저 값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 4는 뭐냐면 이 범위에서 이 녀석의 값을 정리해 쓴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봐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얘도 음수가 될 거고요. 얘도 음수가 될 겁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얘가 양수인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 한 두어 개 떠올려서 딱 집어넣어봐. 음수가 나온다고 지금 계속. 이 범위 안에 있는 들어가는 숫자 한 두어 개 떠올려서 집어넣어봐. 양수, 음수 이렇게 나온다고 계속 알았지? 이런 얘기야 지금. 오케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땐 얘도 음수라는 말은 이 범위에 있는 숫자 모조리 다 집어넣으면 음수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알았지? 지금 세상 저 개새끼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한 두어 명 있어요 지금. 얘 음수니까 부호 바꿔서 얘도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주어진 식이. 그래서 이때는 식이 이렇게 되고 이때는 식이 이렇게 되고 이때는 식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문제를 찰랑찰랑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절대값 3개짜리는 진짜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2개짜리가 많이 나와서 그렇죠. 얘가 이제 절대값 기호라는 녀석이고요. 다음 이제 74페이지. 74페이지에 생판 처음 보는 기호들. 아닌가? 중등 과정에서도 간혹 나오긴 하는데. 그 74쪽에 책에는 그렇게 써져 있진 않지만 가우스 기호라고 써져 있는데 책에는 이렇게 써져 있죠. 자신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를 가우스 기호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들어봤나요? 그쵸? 끝까지 그래도 한번 배웠으니까. 들어봤나요, 선생님? 들어본 사람. 난 이거에 대해서 들어봤다. 뭐라고만 기억하고 있냐? 아, 졸라 어려운 거. 자, 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크지 않다, 크지 않은 이라는 말은 뭐야?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거든. 오케이? 가우스 기호는 참고로 대괄호처럼 씁니다. 이걸 가우스 X 이렇게 읽으면 돼요. 뭐 가우스 3, 가우스 1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봐봐. 3을 예로 들어볼게요. 3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 제일 큰 거 3, 그치? (1.5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 제일 큰 거 1. 이런 생각 한번 더 해볼까? 마이너스 4.2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 가장 큰 거. 수직 작다라는 건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돼? 왼쪽. 자, 머릿속에 수직선 그리고 마이너스 4.2가 어디인지 찍어봐요. 그럼 거기서 왼쪽으로 가야 돼. 그 왼쪽으로 가서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정수. 수직선을 그리면 마이너스 4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5가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4.2는 지금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점보다 크지 않은 작거나 같은 이 범위에 있는 숫자 중에 가장 큰 정수. 오케이? 이런 겁니다, 지금. 됐나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질문을 해볼까, 그럼? 중3 때 배운 겁니다. 3의 정수 부분 얼마야? 1.5의 정수 부분. 이런 거 안 배웠죠, 중학교 때. 마이너스 4.2의 정수 부분 얼마게? 근데 왜 물어봤게?
마이너스 5 되니까. 근데 중3 때는 이제 음수가 안 나오는데 음수의 정수 부분이 왜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마이너스 5가 되는 이유는 있잖아? 그 이유는 소수 부분 때문에 있어요. 저 주어진 숫자가 양수든 음수든 뭐든 간에 언제나 소수 부분은 0 이상 1 미만인 숫자여야 됩니다. 즉 마이너스 4.2라는 녀석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0.2로 봐버리면 얘는 소수 부분이 되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알았지? 소수 부분의 정의가 0 이상 1 미만인 숫자예요.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을 마이너스 5 플러스 0.8 이렇게 봐야지만 소수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즉 이렇게 놓고 보면 정수 부분에 들어가는 숫자가 이 가우스 값의 결과랑 항상 똑같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즉 가우스 x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겠네. 그럼 아씨 어디다 쓰지? x의 정수 부분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 뭔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비스무리한 한 것처럼 보이죠, 그쵸? 그치? x의 정수 부분. 그러니까 가우스 x. 가우스 뭐 7, 가우스 8.5, 8의 8.5의 정수 부분 얼마? 8. 이렇게 하면 된다. 음수일 때 정수 부분으로 찾는 방법만 잘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알았지? 중등 과정에서는 음수의 정수 부분 문제가 안 나와서 이걸 생각해 볼 겨를이 없는데 중등 과정에도 소수 부분은 0 이상 1 미만이다. 정수 부분은 정수만 되면 돼. 양의 정수든 음의 정수든 상관없고 소수 부분은 0 이상 1 미만이다.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주면 이제 성질들, 자주 나오는 녀석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자, n이 정수예요. 정수일 때 가우스 값 안에 정수가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정수일 때만 가우스 밖으로 따로 뺄 수 있습니다. 봐봐. 간단해. 5.2 가우스 값 얼마겠어? 5.2의 정수 부분이니까 5잖아. 그치? 근데 5.2를 내가 이렇게 볼 거야. 2.2 더하기 3 이렇게 봐서 2.2만 이렇게 가우스 값 씌운 다음 3 더해볼까? 2.2 가우스 값 얼마야? 거기 3 더하면 나오잖아. 그치? 정수들은 밖으로 뺄 수 있어요. 곱하기나 나눗셈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n이 정수라고 하긴 좀 그렇고 n이 자연수일 때 이 얘를 또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봐봐. 이런 거 한번 내가 써볼까? 자, 우리 3분의 1의 가우스 값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3분의 1은 0. 땡땡땡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정수 부분이 얼마겠어? 0. 그쵸? 그럼 뭐 이런 거 해볼까? 3분의 17. 3분의 17은 몇 점 땡땡땡이야? 5점 땡땡땡 얼마? 5. 봐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17을 3으로 나누면 몫입니다. 지금 17 나누기 3 하면 나 몫이 5잖아. 1 나누기 3 하면 몫이 0, 나머지가 1 뭐 이런 거잖아. 그치? 즉 n분의 x라는 건 x를 n으로 나눈 몫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우스 기호의 성질. 자, 그럼 이제 이런 걸 물어볼게요. 어떤 녀석의 가우스 값을 물어봐서 몇이다 할 수 있었으면 이제 이것도 가능해야 되잖아. 어떤 x라는 숫자의 가우스 값이 5가 나오고 싶어. 그럼 x에는 어떤 숫자부터 어떤 숫자까지 들어가야 5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정수 부분이 니네가 어떤 숫자를 보고 이 숫자는 정수 부분이 5네 라고 얘기를 하려면 몇부터 몇까지? 5. 5부터라는 건 이상이야? 초과야? 뭐야? 이상. 그 다음 그치. 이 사이에 있어야지만 정수 부분이 5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세 번째 성질은 제일 중요한 성질입니다. x의 가우스 값이 n이다 라는 말은 x는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꾸로 반대로도 성립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은 주로 걔가 0이 되는 순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범위를 얘 기준으로 나눠서 풀잖아. 가우스 기호가 들어가 있는 문제들은 1씩 끊어서 문제를 풀어요. 왜? 1씩 끊어서 가우스 값이 같기 때문에. 오케이? 이제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지금 쭉 봐서 알겠지만 이 가우스 값을 계산해서 나온 이 결과들은 언제나 결과가 정수입니다. 알았지? 왜? 뜻이 정수 부분이라니까. 값이 무조건 정수겠지. 이해돼?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무슨 문제도 풀 수 있냐면 봐봐. 뭐가 있을까? 이런 애들 한번 볼까요? 답이 나오려나 모르겠네. 답이 나오려나? 뒤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풀어봐야겠다. 뭘 볼 거냐면 5-2x, 2x 플러스 1. 지금 이 문제가 기본 문제 5-2에 3번이거든. 다음을 만족하는 정수 x를 정수 x를 그냥 x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문제가 이거예요. 내가 2x는 이항시킨 건데 좌변에 5-2x라는 녀석이 써있어. 그치? 그럼 x에 뭘 집어넣어도 있잖아. 얘는 정수가 될 거야. 그치? 이해돼? 왜? 어떤 녀석의 가우스 값이니까 5-2x라는 녀석의 정수 부분이란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과가 무조건 정수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좌변이 무조건 정수야. 오케이? 그러면 우변도 무조건 뭐여야 돼? 왜 좌변과 우변이 같으려면 일단 우변이 정수여야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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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봅시다. 그럼 2x랑 1이랑 더한 게 정수래. 그럼 2x는 정수야 아니야? 정수지. 자, 질문. 2x가 정수지. 그럼 얘도 정수지. 질문. 5-2x는 정수야 아니야? 정수지. 그럼 5-2x가 통째로 정수지. 근데 정수는 있잖아. 정수의 정수 부분 자기 자신이거든. 정수는 가우스 기호가 있을 필요 있어 없어? 지우고 풀면 되겠네. 됐나요? 이거 얼마? 4x는 4, x는 얼마? 이렇게 풀라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막 문제를 뭘 많이 풀지는 않을 거고요. 내가 좀 많이 풀고 내가 많이 보여주는 식으로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5단원은. 한두 개만 더 보고 5-2번에 그 위에 있는 문제들 또 좀 볼게요. 그럼. 얘 찍고 있냐? 오씨,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가우스 x로 나타낸다. 뭐 어쩌고 저쩌고 샬라샬라 써있는데 뭐 무시하고요. 1번. k가 5보다 작은 자연수일 때, 그러니까 k가 5보다 작은 자연수라는 건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1, 2, 3, 4. 그치? 누군 막 0은 자연수 아니에요 막 이런 거 물어본 친구 있는데 아니죠. 그쵸? 그때 요놈 값을 모두 구하랍니다. 이게 물론 1, 2, 3, 4 대입해도 찾을 수 있는데 저 뭐라고? k제곱을 5로 나눈 몫이라고. 오케이? 저 녀석은 k제곱을 5로 나눈 목. 오케이? 그럼 봐봐. 얘네들 다 제곱시켜봐. 얼마야? 다 제곱시키면 얼마야? 제곱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어 내가. 1, 4, 9, 16. 그치? 자, 질문. 얘를 1을 5로 나누면 몫이 얼마야? 나머지 말고 목 물어보는 거야. 아니 1 나누기 5. 그러니까 1을 5로 나누면 몫이 얼마냐? 목. 빵. 그치? 아니 2를 5로 나누면 얘 안에 얘가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0 나머지 이렇지 않아?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소수 써야 되나? 아니야. 자연수 나눗셈 할 때는 이제 그러니까 이 값으로 k 값에 이제 얘네들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들이 0. 4를 5로 나누면 나머지가 0. 그치? 9를 5로 나누면 몫이 1. 그치? 몫을 구하는 거니까 16을 5로 나누면 몫이 얼마? 3. 그치? 0, 1, 3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모두 구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 슉슉.
얘는 어떤 입장에서 보는 게 편할 것 같냐면, 아니 써져 있는 게 똑같은데 가우스가 있고 없고잖아, 그치? 그치? 그 말은 가우스 결과가 그대로 나왔지, 그치? 그 말은 얘가 정수여야 된다는 거야, 그치? 왜 정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니까. 즉, 아 얘가 정수구나. 4분의 x가 정수려면 x는 뭐여야 돼? 4의 배수, 그치? x는 4의 배수. 여기도 마찬가지라. 그대로 나오려면 6분의 x가 정수여야 돼, 그치? 그럼 x는 4의 배수이자 6의 배수여야 된다.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이면 몇의 배수여야 돼, 결국? 아이고 씨. 아이고. 그래서 결국 12의 배수. 그럼 우리 100보다 작은 12의 배수를 구하는 거잖아. 몇 개 있어? 어떻게 구해? 세봐. 세볼까요? 그럼 뭐 3,800보다 52,000보다 작은 12의 배수 한번 막 세볼 거야? 아니 세볼 거냐 그때는. 52,000보다 작은 10만보다 작은 12의 배수 한번 세볼 거야? 나눠요. 오씨 다 하네. 나눠서 이제 목 보면 되죠, 그쵸? 100을 12로 나눈 몫이 배수의 개수가 됩니다.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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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다음 단어 하려면 5단원은 숙제 없습니다. 유제도 안 풀 거예요. 여기 앞부분 쉬우니까 다음 시간에만 유제 몇 개 수업 시간에만 좀 풀어보고 숙제로는 내가 내주지 않으려고 그래. 그 후다닥 하고 6단원 넘어갈 거예요. 우선 뭐 여기까지 할까? 가뿐하게? 네. 왜냐면 다음번 거 10분이 남았는데 다음 걸 얘기하기가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 그래서 집 가요? 그럼 어디가? 아니 끝내도 않고 그냥 수업을. 가요? 나도 몰라.